1759년 10월 창덕궁 대조전에서 이상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랑은 조선의 왕 영조, 당시 나이 65살이었습니다. 신부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 이름은 김씨,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50살 차이 할아버지와 손녀뻘입니다. 아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손녀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혼례식장에 모인 신하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가 왕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15살 소녀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신랑은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 수염이 가득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니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남자.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나의 남편이라니. 소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혼례는 영조가 직접 원한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왕의 나이가 이미 60을 넘었고 무리하게 젊은 왕비를 맞이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과인에게는 아직 왕비가 필요하다. 왕실에는 내명부를 이끌 어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조는 외로웠습니다. 1751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무려 8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더욱이 1762년 이모화변으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후 영조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젊은 왕비는 일종의 치유였을까요? 아니면 생의 마지막 활력이었을까요? 어쨌든 1759년 10월 4일 15살 김씨는 정순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왕과 왕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15살 소녀가 65살 노인과 한 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 말입니다. 정순왕후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면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15살 소녀가 훗날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리라는 것을. 45년간 권력을 향한 욕망을 키우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쥐게 되리라는 것을. 이것은 한 소녀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었지만 오직 권력만이 있었던 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1745년에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김한구였습니다. 김한구는 영의정까지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노론 벽파에 속했습니다.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찬성했던 세력이었고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린 김씨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유교 경전을 배우고 여덕을 익혔으며 왕실의 법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그를 빨리 깨우쳤고 예법에도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15살이면 보통 아이들은 아직 철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언제나 신중했습니다. 1758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가 영조에게 딸을 왕비 후보로 천거했습니다. 영조는 김씨를 한 번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저 아이는 침착하고 단정하구나. 영조가 마음에 들어한 것은 김씨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조용히 절을 올리는 모습이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759년 10월 15살 김씨는 정순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나이 차이. 50살 차이는 대화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50년 전 이야기였고 김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후궁들의 시기. 궁에는 이미 영조의 오랜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김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김씨를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셋째, 신하들의 무시. 신하들은 정순왕후를 진짜 왕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왕의 마지막 변덕으로 여겼습니다. 넷째, 세손 정조의 존재.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는 10살이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영조가 죽으면 왕위를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정조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나이는 자신보다 5살 어렸지만 신분은 세손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위에 군림할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자신의 친정 벽파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1760년 정순왕후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66살이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아끼는 그런 애정이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에게 좋은 옷을 하사했고 맛있는 음식을 내렸으며 궁중 잔치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정순왕후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렸고 경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영조 자신이 아직 건재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참았습니다. 16살 소녀는 참을성을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정말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6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760년부터 1776년까지 정순왕후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조는 늙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왕비를 맞이한 후 영조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전하의 정정하심이 젊은이와 같으십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초조했습니다. 영조가 오래 살수록 자신의 나이만 먹어갈 뿐이었습니다. 16, 17, 18, 20살, 21살.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순왕후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순왕후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에게서 아이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자식 없는 왕비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764년 정순왕후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세손 정조는 15살이 되어 관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구경 등 젊은 신하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정조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시파, 즉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벽파의 딸인 자신을 정조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는 결심했습니다. 벽파를 키워야 한다고. 정조에게 대항할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순왕후는 아버지의 김안구를 통해 격파 신하들과 은밀히 교류했습니다. 홍구경이 정조를 돕는다면 자신은 벽파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영조가 알면 안 되었습니다. 영조는 당파 싸움을 싫어했고 왕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7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나이 83세,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죽기 직전 정조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후를 잘 모시거라. 그리고 당파 싸움을 멈추거라.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죽자 정순왕후는 32살에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겨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4월 정조 즉위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구경이 등용되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시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벽파는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너무 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32살에 시작된 참을성은 18년을 더 이어졌습니다. 177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784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현류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1794년부터 수원 화성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이것도 막으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18년간 정순왕후는 계속 졌습니다. 정조는 너무 똑똑했고 너무 강했으며 신하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쓸쓸했습니다. 자신은 왕의 할머니, 대왕 대비인데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1800년 6월 28일 정순왕후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정조가 급서했습니다. 나이 49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병사라는 공식 기록도 있고 독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조가 죽었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했다는 사실입니다. 11살 어린 왕, 정순왕후에게 이것은 천운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사흘 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대왕대비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본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순왕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32살에 대왕대비가 된 후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51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첫째, 시파를 숙청했습니다. 정조를 도왔던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벽파를 중용했습니다. 둘째,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신유박해를 일으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시파와 연결된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셋째, 정조의 개혁 정책들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규장각을 약화시키고 장용령을 해체했으며 화성 건설도 중단했습니다. 정순왕후는 4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1800년부터 1804년까지 그녀는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순왕후가 훌륭한 통치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복수에 집착했습니다. 정조를 도왔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외가인 홍씨 일가도 탄압했습니다. 신유박해로 3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있었고 이승훈, 이가완 등 남인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정치적 승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1804년 순조가 15살이 되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로서 순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벽파는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805년 정월 12일 정순왕후가 승하했습니다. 나이 61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그녀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순왕후는 죽기 직전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15살에 65살 노인과 결혼했고 46년을 참으며 기다렸으며 마침내 4년간 권력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정순왕후는 평생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남편이 아니라 할아버지였고 자식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권력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마저 손에서 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순왕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혹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만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감정을 평생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1759년 10월 정순왕후의 삶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에 안동김씨 세력이 급부상했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김씨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 사후 안동김씨는 60년간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조선 멸망의 씨앗이 된 이 세도정치는 정순왕후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정조의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신분제를 완화하고 상공업을 육성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렸습니다. 보수적인 벽파를 중용하며 정조의 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정순왕후가 개혁을 막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신유박해로 수많은 인재가 희생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약종, 이승훈, 이가왕 같은 뛰어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인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무시되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넷째,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순왕후 시대에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제거하는 잔혹한 권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당파 싸움은 조선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파를 위해 일했습니다. 결국 이런 당파 싸움이 조선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성의 권력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이라는 명분으로 직접 정치를 했습니다. 신하들을 임명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권력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에도 권력을 향한 욕망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순왕후의 사례는 권력의 공허함도 보여줍니다. 그녀는 46년을 기다려 4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행복, 사랑, 만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외로웠고 더욱 쓸쓸했으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무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영조의 원릉 근처에 있는데 이름은 원릉 정순왕후 부묘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영조와 함께 있지만 사실 그들은 평생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정순왕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고 부릅니다. 정조의 개혁을 막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며 조선을 쇠퇴로 이끌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15살의 노인과 결혼해야 했고 평생 사랑 없이 살았으며 권력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동정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15살 소녀 김씨는 사랑을 포기했고 감정을 죽였으며 오직 생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총 50년의 인생 중 마지막 4년만이 진정한 권력을 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정순왕후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권력은 곧 사라졌습니다. 4년의 권력, 그것이 46년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정순왕후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복수의 공허함입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에게 복수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제거하고 그의 정책을 뒤집고 그의 업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정순왕후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셋째, 희생의 대가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략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도 그런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15살에 자신보다 50살 많은 노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희생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희생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순왕후는 1805년 정월 12일 스나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순왕후가 죽자 조정은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대왕대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정순왕후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실의 예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례 뒤에 진정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순왕후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15살에 시작된 외로움은 61살에 끝났습니다. 46년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순왕후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권력보다 더 소중합니다. 정순왕후는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정순왕후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도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15살 소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65살 노인과의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권력욕으로 변질되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생존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 말입니다. 1759년부터 1805년까지 46년의 세월, 15살 소녀는 61살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은 없었고 행복도 없었으며 오직 권력을 향한 집착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끝에는 죽음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정순왕후여, 당신의 인생은 과연 가치 있었습니까? 당신이 46년을 기다려 얻은 4년의 권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 가장 오래 기다린 권력,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권력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권력과 행복, 복수와 용서, 희생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